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영훈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부부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그 관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편의 외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호소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20년 차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최근에 남편과의 갈등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요즘 남편은 기회만 주어지면 가정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결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문자에 왜 연락을 해도 문자가 없어?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가정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우선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후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 꿈만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말입니다. 목사님, 이런 저의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제 수준에 맞는 해결 방안을 그 어떤 것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제 호소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례자는 매우 불안하고 참 혼돈 가운데서 극심한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또한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동원해서 함께 문제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비록 절망스러운 환경이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자의 그러한 요청에 걸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상담 목표를 잡고 그것에 맞추어진 그러한 대안을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 사례자들이, 일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남편한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그토록 믿어왔는데, 믿었던 그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 앞에서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배신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호소 문제를 이렇게 잡았을 때 해석을 제대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이 사례자가 남편을 남편으로서 대우했을까?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편을 남편으로서 생각하는 가운데서 남편이 실수가 있고 외도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서 남편에게 남편이 아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해서 그 역할을 부여받은 남편이 견디다 못해 자기 자리, 남편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그 역할을 못하고 결국 아내를 배신한 꼴이 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해석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남편이 외도를 하면 쾌락을 추구했다고 봐요. 성적 욕망을 실현하려고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결과는 그런데 이건 과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해자보다 다른 여자 자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아내들이 나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외도의 문제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심리학적인 해석을 할 때 남편의 외도의 성격은 무엇이냐? 엄마, 흔히 말하는 다스팅, 큰 사물, 또한 대상아, 엄마를 상실했을 때 환상적인 대상, 대상아, 엄마를 담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릇, 용기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 나선 행위가 외도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성적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무분별하게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그런 케이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이 사건의 하나의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엄마를, 마음속에 있는 엄마를 담아줄 수 있는 용기 역할, 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 나선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형학적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육신과 혼이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움켜쥐고 우리를 핸들링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주체가 이 남편이 어린 시절의 엄마의 젖가슴에서 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엄마와의 그 관계 속에서 대상을 상실하게 될 때, 젖을 떼게 될 때, 이른바 그렇게 되면 엄마의 그 젖가슴은 나에게 젖을 공급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나에게 의존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성적인 욕망도 채워주는 다각적인 용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젖가슴입니다. 그런데 젖대기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젖가슴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을 상실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 상실된 대상,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대상,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그 단지 기억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 대상을 다스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대상, 나에게 근원성을 가져다 주었던 그 대상, 그러나 젖대기를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대상, 그 대상을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상은 아이에게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부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아라고 하는 환상적인 대상으로 엄마의 젖가슴을 떠올리고 그 대상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러니 이 대상아라는 환상적인 대상으로 엄마를 떠올리고 존재시키는데 그럴 때 이 엄마는 뭐냐? 상상적 팔루스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이 엄마는 성적 쾌락까지 감당을 해주고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젖가슴이에요. 그러니까 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팔루스의 상상적이라고 앞에 붙었는데 이건 상상계,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면서 이 사회의 어떤 법이나 질서나 규율을 넘어서서 전혀 제약을 받지 않은 내 마음에 상상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엄마라는 젖가슴, 나에게 힘을 주는 젖가슴, 그러니 그러한 젖가슴을 상상적 팔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남편이, 외도한 남편이 육신 가운데서 무의식에서 욕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상실된 젖가슴이요. 그 대상이 바로 엄마인데 그 엄마를 환상적 대상으로 대상아로 만들었고 그 대상아라는 엄마는 상상적 팔루스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욕망이 육신적으로 욕망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사회적인 그러한 규율과 제재 조건 앞에서는 그 제재 조건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는데 그 존재가 바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육신, 나 혼자만이 있을 때는 이것을 욕망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게 되면 또 다른 내가 출현한다 이거죠. 그때 바로 혼입니다. 그럼 이 혼이
이러한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따라 살기 위해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단념할 건 단념해야 되는데, 이 주체는, 이 지금 남편은 이러한 욕망을 거부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혼이 받아들여서 이 자아를 지배해서 대상을 욕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문제는 쾌락을 추구했느냐라는 거예요. 살해자가 실망하는 것은 남편이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문 여자와 이러한 성관계를 갖고 신자로서 참된 모습에 이탈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쾌락 추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주체가, 남편이 대상을 향해서 쾌락을 추구했느냐 이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죠. 잘 보세요. 이 주체는 이것을 욕망했죠. 맞나요? 자, 남편이 이 대상을 욕망했습니까? 친구와 아내와 정부와 이런 대상을 욕망한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육신 안에 있을 때, 남편이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엄마의 젖가슴을 욕망했죠. 그것이 사회 속으로 들어왔을 때 혼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 있을 때 욕망을 했었던 그 욕망을 오늘 사회 속에서 있는 내가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한 셈이죠. 맞나요? 그러니 이 남편이 욕망한 것은 이러한 다른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젖가슴에 대해서 욕망을 했었고, 그것도 어린 시절에, 젖물던 그 시절에 그렇게 있었던 이러한 대상들을 욕망하던 것을, 그것을 성장하면서 포기하고 단념해야 되는데 포기와 단념을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욕망한 것은 뭐예요? 이 대상, 젖가슴을 욕망한 거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자아를 지배해서 대상에게 전취시키고 대상에게 집어넣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러한 대상아를 욕망했던 것을 이 남편이 자아를 지배해서 대상이라고 하는 A1, A2, A3, A4, AN까지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대상은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물을 상상적 팔루스라고 하는 그 엄마를, 상상적으로 욕망하는 그 엄마를 그냥 욕망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어떤 대상에게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첫째는 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랑했어요, 여자친구를.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이 상상적 팔루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엄마에게서 찾아야 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에게 집어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정부 2,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남편이 이 대상을 직접 성적 쾌락을 느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짚어볼 것은. 맞죠? 네. 남편은 엄마의 젖가슴을 욕망했어요. 이것을 욕망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필요했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는 A1, A2, A3, A4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외도라는 그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배신했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족을 했고 뭐 이렇게 모호한 그런 해석을 하다 보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긍정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이 정말 욕망한 것은 뭐냐? 사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문제는, 이 개념은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의 발생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남편은 그 위치에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 욕망이 여기서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남편이 어느 여자를 성적 욕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드디어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지는 거죠. 아, 왜 남편이 이런 무대상들을 향해서 성적 욕망을 가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살해자보다 다른 여자 자체를 사랑해서 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친구에게 자신의 욕망을 상상적 팔로스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자, 정부에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은 뭐냐? 이 아내와 정부는 어떻게 하죠? 상상적 팔로스를 담는 용기, 그릇의 역할만을 해야 돼요. 그러고 이들은 각각의 개인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결혼해서 우리 가정의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욕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 욕망이 지배를 해서 사랑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욕망이다 이거예요. 자, 욕망을 이렇게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내는 자신의 개인의 의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개인 고유의 의미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 근친상간적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런 작용을 이러한 대상들이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지금 상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회가 금지하는 가운데 엄마를 힘과 능력으로 욕망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을 담아내고 실현시키려고 이 대상을 물색해서 정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 대상이 엄마 개인의 고유의 역할을 해서 나에게 근친상간적인 죄책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엄마를 부각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그냥 그대로 있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대상화 상상적 팔로스를 담아내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소스를 나에게 제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아내들이 부여받은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과 욕망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회는 사랑과 욕망이 구분이 안 되어서 자꾸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나 욕망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이탈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근친상간적 죄책감이 유발되고 엄마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집을 나간다. 애들이 집을 나간다. 이것은 뭐예요? 엄마에 대한 공격성. 엄마가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역할, 그냥 껍데기로서 역할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 고유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이 근친상간적 죄책감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엄마의 그 역할을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실망감과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뭐예요? 아내가 아버지를 남편과 동일시켜서 아버지를 통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남편에게 그 욕망을 쏟아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그 순간에 아들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요구받는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아내는 엄마의 위치로 서게 되고 엄마의 위치로 서게 되니 죄책감을 주게 되고 근친상간적 죄책감 또한 아들을 우리 남편이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못하는 엄마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의 이러한 그릇, 용기로서의 작용을 아내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다른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집에 다른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가야죠. 집을 나가서 집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죠. 그러한 또 다른 그릇이 정부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본다면
정말 살해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살해자보다 다른 여자 자체를 비교하고 그 대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남편은 이러한 욕망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차원에 따라서 이러한 대상을 찾은 것에 불과하고 이 대상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아멘. 참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느라 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참 이해를 하시면서 찬찬히 들으시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 살해자가 엄마의 역할을 내려놔야 된다.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성적 사고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연구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관찰했는데 인간의 보편적 사고 질서를 파악하고자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런 원시 부족을 연구하다 보니까 트로브리안드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체르케스족이라고 하는 이 두 족속이 상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매우 희귀했습니다. 어떤 쪽이냐? 이쪽은 아내 쪽이죠. 남편으로 봤을 때는 처가 쪽. 네. 이 아내의 원가정 쪽과 갈등이 있는 족속은 남편과 아들과 아이와 친밀하고 관계가 좋다. 그런데 의외로 아내가 원가정과 친밀하고 관계가 좋은 가정은 남편과 아들과 관계가 안 좋다. 오늘 살해자는 자신의 인격이 부족하고 아직 수습해야 될 것이 많은데 가정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서 급히 서둘러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기에서 어떤 심리치료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원가정과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남편하고 친밀해지고 자녀와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가 무엇일까요? 이 아내가 이 원가정의 아버지와 엄마와의 그 욕망의 부분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골몰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에게 욕망해야 될 것을 남편에게 욕망해요. 그러니 남편은 아버지가 되죠. 그러고 이 아버지에게 욕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실제 남편에게 아버지를 욕망하면 남편은 아들로 동일시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동일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들로 되어버리니까 엄마가 부각이 되어서 엄마에 대한 실망감과 공격성 때문에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잘 봅시다. 자, 아들로 동일시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상담 목표.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왜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을까요? 답이 나오죠? 아들로 만들었으니까. 맞나요? 살해자는 남편을 아들로 만들었어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로 만들었어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닌 대상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고, 즉 아버지라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주문하니까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 배신한 꼴이 돼버린 거죠. 자, 우리 한 가지 살펴봅시다. 오늘 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누구를 만나서 바람이 나고 눈이 맞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의 메커니즘의 문제다. 성적인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면 그 발현된 욕망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어떤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어났지만 결국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봤을 때 음란이다 이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킨 거다 이거예요. 맞죠? 자, 우리는 결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적인 문제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오늘 보셨지만 아내가 남편을 아버지와 동일시시키고 아들로 동일시시켰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남편이라는 대상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안 되죠. 이는 아들로 동일시되기 때문에 스스로 남편도 아들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다시 엄마를 찾아 나가는 거죠. 뭐예요? 사랑, 외도, 성적인 욕망, 이건 다 구조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성적인 욕망이 이러한 문제를, 젖가슴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매우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다루는 이러한 문제, 외도 하면 나쁜 짓, 저 사람 참 못된 사람, 이렇게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눈높이에 내려가서 저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를 해주고 그 밑에 배경으로 들어가면 이런 복잡한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이 씨름하다가 결국엔 자신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외도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오늘 매우 길고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들이지만 이거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전달할까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 한 가지 이렇게 좀 아이디어와 또한 해결 방안이 되므로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